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포의 부동산 조정 시기, 신고가와 미분양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신고가와 미분양이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이 조정기에 이미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8월 16일 날 올렸어요.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시기가 올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납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가 돼버렸죠. 그리고 보시면은 9월달, 10월달 지금 이제 등기 기준으로 지금 파악되는 거 신고가를 보니까 서울 전역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지금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고가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저는 4세대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4세대. 그러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1월 달 기준으로 신고가 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들은 이전에 신고가를 쳤던 아파트들에서 압축이 또 됩니다. 압축. 그러니까 신고가를 계속 치는 아파트들이 4세대 아파트로 계속 압축되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극화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요인이 되고, 그리고 4세대 아파트의 공급은 계속 없습니다. 지금 공급이 거의 없죠. 여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4세대 아파트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4세대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 상승폭,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 보니까 10월달 기준으로 지금 트리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까? 또 지금 보시면 또 신고가 쳤어요. 이 4세대 아파트의 지금 대표적인 아파트죠. 성수동에.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있는 W 아파트 거의 4세대에 가까운 아파트인데 여기도 부산의 4세대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파트지만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점은 저는 신고가를 치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4세대 아파트. 그리고 4세대 아파트가 아닌 3세대 아파트거나 2세대에서 3세대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4세대 아파트 중심으로 시세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매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는 거의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작년 말부터 1월 달부터 계속 조심해라고 한 데가 있었죠. 대구. 그다음에 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무조건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피하라. 올라가기 힘들다. 이 당시에 세종과 대구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상승률이 거의 좀 엄청났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세종과 대구는 피하라. 그래서 세종부터 먼저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차례가 대구가 곧이어서 올해 하반기 때 마이너스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지역의 아파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공통점의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급이죠. 공급이 과다하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4세대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세대도 없어요. 전부 다 3세대 아파트, 2세대, 3세대 아파트입니다. 4세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가 없을 뿐더러 3세대 아파트에 대한 공급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회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세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만족을 시켜주지 못할 뿐더러 가격 메리트 자체가 이제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가는 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하락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세종뿐만 아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대 아파트 계획이 없어요. 4세대 아파트.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라든가 세종에 4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양극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부산 마찬가지고 대구 세종이라도
4세대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맞박에 그렇게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수급 지수입니다. 여기서 우리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계속 사이클이죠, 사이클. 사이클입니다. 이게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그래서 심리도입니다, 심리도. 심리도도 이렇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도 어떻게 돼요? 지금 몇 년 단, 뭐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열광을 합니다. 여기서 사야겠다고 열광을 해요. 아파트,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매수에 대해서 열망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국면입니다. 이 국면. 하락기죠, 하락기. 하락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침체기입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을 시기가 나옵니다. 네, 거래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이 침체기가 나타난다. 이 침체기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경제학의 아버지인 케인즈가 말한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국면에 오면은 아파트 산다고 지금 난립니다. 이 국면에서 매수한다고. 이 국면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국면에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국면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조정기가 지금 저는 뭐 수평 조정, 플랫 조정을 하는 국면들, 아파트들도 있을 거고, 올라가다가 아니면 하락 조정하는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냐? 항상 여러분들이 맞박에 새겨둘 것이 무엇이냐? 남들이 판다고 얘기가 나올 때, 네. 그래서 그 판다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하락기가 나온 이후에, 이런 침체기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 전략들을 여러분들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금리가 오른다, 종부세 기준, 종부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다음 금리 문제, 그다음 대출 규제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두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항상 새겨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구조적인 상승인지 구조적인 하락인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하락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락이라든가 일시적인 조정에서는 재료들의 움직이죠. 재료들이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금리입니다. 금리. 그리고 정책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시면은 항상 오래 가지 못했어요.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이클이란 겁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이건 의미 없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을 보유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조정 과정들은 저는 구조적 하락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하락이에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 조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양극화로 간다는 겁니다. 양극화. 그래서 입지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입지죠. 역세권이라든가 평지, 입지라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그 입지에서 4세대 아파트인가, 싱크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층고 높이가 높아야 되고요. 250, 260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적 광폭 2대 이상, 1.8대 이상 돼야 되고, 조식 서비스 정도는 나와야지 4세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금 대출 실패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냥 재료의 일시적인 재료입니다. 재료.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인플레라는 물가 상승이란 부분들은 이거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해소.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된다는 무엇이죠? 물가 상승은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도의 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정도를 인플레 공포가 나타나는 초인플레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정도의 차이지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이유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은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들 자체가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게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기가 만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꼭지겠지. 꼭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에. 그런데
지금 인플레도 정도의 차이고 부동산도 정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극화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큰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시기로 보는 것이 맞다. 왜 그렇습니까? 화폐 가치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물가도 어떻습니까? 구조적인 이유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물가와 부동산은 동반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라든가 우리가 모더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많이 지금 백신을 많이 맞았죠. 그런데 이게 예방률이 거의 저는 볼 때 50%가 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금리 인상 정책이라든가 지금 출구 전략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금리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부분들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계. 자, 이 한계를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경험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 자체가 저는 단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다시 지금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죠. 또 다시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부스터샷 맞고 나면 또 맞아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저는 이러한 테이퍼링이라든가 출구 전략, 금리 인상도 저는 한계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 들고, 더욱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다주택자가 늘은 만큼 늘어났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무주택자가 지금 31만 가구 늘어났다고 해요. 31만 가구. 예전에는 무주택 비율이 45%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승기가 올라가면서 어땠습니까? 무주택자 비율이 낮아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주택자 비율이 47%가 넘어갔어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통계청 자료가 나올 겁니다. 지금 대략 보니까 거의 무주택자 비율이 50% 이상으로 지금 50% 정도로 육박하는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기에서의 지금 올라가서 대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큰 파동으로 볼 때 큰 하락기가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분명히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줄었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세라는 큰 하락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주택자 비율이 늘어버리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대세로 봤을 때, 파동성으로 봤을 때 큰 하락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정이란 것도 지금 보시면은 건강한 조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 우리가 항상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파동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파동에 따른 조정 그 이후에는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장세는 앞으로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률은 저는 0%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권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그 속에서 올라가는 아파트, 특히 4세대 아파트, 싱크뱅이 있고 층고 높이가 높고 조식 서비스라든가 주차당 1.8대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4세대 아파트 전성시대가 저는 20년 이상 끌고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